늦은 밤, 유조명 형사는 과음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你喺度打下燈啦。 형사 소옥이 그를 부축해주는데 等我嚟揸車啦。你上車啦！ 과속하는 차량에 부딪힐 뻔하죠. 형사들이 쫓아갑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고 도주한 차량의 주인을 찾기 위해 흩어져서 수색을 시작하죠. 유조명 형사는 사고난 차량을 발견하는데 차에서 불길한 빛을 목격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는 아무도 없었고 비명소리가 들리자 소옥은 현장으로 가보는데 과속을 하던 운전자가 부인을 해치려고 하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남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부인은 형사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죠. 소옥은 부인을 찾으러 가는데 유조명 형사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때 수갑이 채워진 남자가 초인적인 힘으로 창살을 구부리고 칼을 집어듭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보이는데 악귀가 모습을 보입니다. 칼을 휘두르자 놀란 유조명은 총을 발사합니다. 겁에 질린 형사는 추가로 총을 발사하죠. 소옥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미신을 믿는 유조명 형사는 이날의 사건 이후로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早日再娶翻個好老婆，安享晚年。 한복을 입고 있는 그녀는 소옥의 여자친구이며 한국인이죠. 영빈관 식당에서 한국식 바비큐를 즐기고 있습니다. 等我嚟啊！你坐低。宋小姐唔使太自己啦。呢啲係佢哋嘅習慣嚟㗎。韓國女仔係咁㗎。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소옥은 방 안에서 불길한 빛을 발견하는데 소옥의 여동생입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 중이죠. 저도 낚였습니다. 你做咩？ 소옥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의 집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날 유조명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行運當頭啊！保佑我出差平安，行運當頭。 알 수 없는 번호로 삐삐가 오고 전화를 걸어보니 127機主啊！ 괴이한 음성이 들려오죠. 두 형사는 해당 위치로 가보기로 합니다.
옥상에서 살자를 시도하는 남자를 발견하고 남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喂，有事慢慢講啊，老友。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결국 남자는 살자를 해버리죠. 옥상에서 본 모습과는 달리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소옥은 방 안에서 불길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번에도 여동생이었습니다. 死靚仔，咪走啊！ 다음 날 두 형사는 살자를 한 남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살자를 한 남자의 이름은 이진수.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佢啊仲有張相喺度噶，你睇下。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이진수는 형이 하나 있었고 사진 속 안경을 쓴 사람은 이진수의 형 왕추이. 영화 초반에 아내를 해치려 했던 남자입니다. 왕추이는 유조명이 쏜 총에 사망하고 이진수는 살자를 해버린 것이죠. 我個仔金水，呢個係初一。呢個呢？呢個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양가. 그는 진수의 친구인데 행적이 불분명합니다. 好似無影無蹤咁。唉，係金水後生啲死黨嚟。 한국인 여자친구는 소옥의 집에서 방을 꾸미고 있는 중인데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소옥이 도착하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소옥이 자리를 비우고 여동생과 남자친구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한 그녀가 의식을 회복합니다. 唔好俾佢入嗰間屋啊！千祈唔好啊！ 소옥은 여동생이 있는 집에 전화를 시도하지만 전화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방문을 두드립니다. 梗係你阿哥走翻翻嚟啊！ 놀란 두 사람은 소옥이 온 것으로 착각하죠. 여동생은 남자친구를 숨기는데 문을 여는 그 순간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실링팬이 빠르게 회전하고 여동생은 사망합니다. 남자친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불행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사진 속 세 사람을 조사해 보는데 佢哋喺1952年加入黑社會， 이들은 삼합회 소속으로 한 여성을 살해하고 그녀의 보석을 강탈했습니다. 이진수와 왕추에 대해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행적이 불분명했던 양가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而家 case 係邊個跟開嘅？如果你想知清楚啲嘅話，問你拍檔啦。 그리고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소옥의 아버지였습니다. 乜你老豆以前當差嘅咩？ 소옥은 유조명의 안내를 받고 모산도사를 찾아가죠. 이분이 도사로 나오시네요. 도사는 형사들의 운세를 봐주는데 令尊同人有好大嘅恩怨。
소옥의 아버지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들인 소옥에게도 영향을 미쳤고照呢只卦象睇嚟，奇啦，佢又未曾死。 죽었어야 했던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你請你靈尊出嚟。 도사는 사절을 부르기로 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죠. 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아버지. 阿爸， 도사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내는데阿潘個心肝你睇你，阿潘個心嘛得啦咪嘛得啦咪嘛得啦咪嘛得啦。望錯人流金水，涼下 과거 소옥의 아버지는 사진 속의 세 남자를 체포합니다. 係我經手捉佢哋返去。 이진수와 왕추이에게서 뇌물을 받고 양가를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하죠. 형제들의 배신과 탐욕으로 인해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양가는 원혼이 되어 이진수와 왕추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阿爸，阿爸， 소옥의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도사는 모산수를 거행하기 위해 好啦，師弟，我哋盡下人事。 소옥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죠. 형사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는데 부적이 떨어지고 유조명이 원혼의 빙이 됩니다. 주인 없는 운전대로 인해 철근과 접촉 사고가 일어나죠. 소옥을 제외한 아버지와 유조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도사와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여자친구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我聽朝早翻嚟。 떠날 준비를 하죠. 모두가 잠든 밤에 집에 도착합니다. 죽은 여동생의 모습이 보이고 도사들이 도착합니다. 我知你呢個時候會有好多幻覺，你唔使驚。 부처의 동상이 소옥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며 跪低求3個響頭。 동상으로 인해 원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천으로 가려둡니다. 9塊牙代表9層地獄，如果我順利破咗嘅。 9개의 타일은 9개의 지옥을 의미하며 타일이 모두 깨지면 소옥은 원혼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합니다. 도사는 타일을 부수는데 마지막 하나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때 닭이 미쳐서 소옥을 공격합니다. 도사가 구해주지만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부하를 보내봅니다. 괜히 온 것 같죠? 문을 열어보았지만 다시 닫혀버리고 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하는 살해당하고 두 번째 부하도 끓는 기름에 의해 살해당하죠. 천장에서 거대한 손이 소옥을 끌어냅니다. 마지막 남은 타일을 깨부수고 간신히 소옥을 구해내지만 사제는 부하들을 따라갑니다. 원혼은 떠나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사전은 원혼과 맞서려는데 원혼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속옷에 그려진 부적으로 귀신을 쫓아보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도사도 살해당합니다. 소옥은 불상에 덮인 천을 벗기려는데 원혼에게 잡혀버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그 순간 동상에 덮여있던 천이 불에 타버리고 동상은 원혼을 태워버립니다. 추락한 원혼은 차량들과 함께 폭발해버리죠. 그렇게 소옥은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맹귀출렁은 1983년에 제작된 홍콩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은 한국인 여성에 대해 조사해보았지만 맹귀출렁에 출연한 것 외에는 작품 활동이 없었고 조사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네요. 스토리는 다소 부진하지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보여주며 간단한 이야기를 느리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서서히 드러내며 점차 공포감을 고조시키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고전 영화이다 보니 클리셰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당시의 기괴함과 아날로그적인 연출들이 볼만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